아니 근데 정말로 진짜 김건희의 그 악행이라는 거는 상상 이상의 사건들이 매일 드러나는데 정말로 이제 뭐 반클리프의 나펠 목걸이부터 해가지고 바시에르 콘스탄티 시계까지 나오다가 우리가 한창 이제 어떻게 보면 떠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해군 함정에서 이제 호화 이제 쉽게 선상 파티를 했다. 네. 이런 의혹이 저는 이제 유튜브에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게 무슨 뭐 사실이겠어? 정말로 근거가 있겠어 했는데 오늘 이제 김건희 특검이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했는데 알고 보니 해군 지휘정 내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와 경호처 차장을 지낸 김성훈의 직권남용, 대통령 경호법 위반 사건을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추미애 의원이 의혹 제기했을 때 다 설마 했었는데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뭐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저도 휴가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니까 섬이잖아요. 근데 선상 파티를 해군 함정을 갖다 놓고 선상 파티를 그 위에서 했는데 네.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불러서 같이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군 시설을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파티 용도로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김성훈이 그 전문가잖아요, 그거. 파티 플래너죠. 이벤트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켰을 가능성이 있지. 폭죽 터뜨리고 막 노래방 기계 부르고 그랬다는 거 그런 아니에요? 거 전문가잖아요, 원래. 뭐 그 물고기 같은 것도 막 하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작살로 잡고, 네. 그러니까 배 위에서 그런 것도 했을 수도 있겠다. 네. 부러우세요?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해군 함정 불러가지고 그 함정에 병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창피함을 몰라 어떻게 된 게. 그 군에 가가지고 나라 지키려고 하겠다고 하는 병사들이라든가 장교들도 있었을 거고 하사관도 있었을 텐데 그 위에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막 갔다가 샴페인 먹고 샴페인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술 먹고 지인 불러가지고 파티하는 모습 보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그 장면 봤다고 해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부 기밀유지 각서 이런 거 썼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나라가 무슨 꼴입니까? 김성훈 씨는 왜 구속이 안 되죠? 지금 계속 그냥 돌아다닌다던데. 전략적으로 안 시키는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김성훈이 한번 입을 불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은 뭐 물어보지 않는 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자기가 경호처 출신인데 좀 어려울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자기가 기획했는데 얘기했다 그러면 그것도 자기한테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발견해서 질문하면 김성훈도 술술 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불어야죠. 그리고 얘기할 가능성이 이런 것과 높아요. 같은 숱한 의혹을 우리 그 봉지욱 선배가 지난 윤건희 정권 3년 동안 여러 건을 취재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취재가 어떤 겁니까? 글쎄 리박스쿨이겠죠. 대선 맞아. 때 리박스쿨은 사실 댓글 대단했어. 조작, 댓글 공작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 인턴 기자를 잠입을 시켰는데 의외로 야 댓글 공작은 별게 아니었네. 그건 선거가 매년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 같은 거였고 이 사람들의 주된 목적은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극우로 만든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것인데 늘봄에. 네, 늘봄학교라는 게 엉뚱하게 공교육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왔는데 쭉 더 가보니까 윤석열 정권의 생각 지금 최근에 국가교육위원회 그렇습니다. 이대용 위원장 얘기 나오는데 네.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장기 집권 플랜을 했구나. 어린 애들이 그냥 난 10년만 지나면 좀만 지나면 얘들은 한 표 찍어주면 유권자가 된다는 그런 계획하에 있었고 그 과정에 극우 교회들이 대안학교를 운영해요. 지금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부 지원을 하려고 그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을 국민의힘이 또 하고 있었고 일부 실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삼박자로 맞아 들어가서 온 나라를 극우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고 자기들의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만들려고 했구나라는 게 좀 굉장히 놀랐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그때 보도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큰 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반향을. 근데 이제 일단 이제 그 공분 포인트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건드린 거잖아요. 이 엄마들이 진짜 분노가 그러니까 엄청 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뿌리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좀 특별수사팀 좀 경찰 대폭 강화해서 물론 지금 사이버수사팀이 열심히 서울청 사이버수사팀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 발표도 없고 아무것도 맞아, 없어요. 약간 그런 게 저려 보여. 2차적으로 밖에서 보기에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대적으로 하고 국민들에게 중간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알려줘야 되고 결국에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미국의 모스탄 교수가
교수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양반이 와가지고 소년 이재명은 뭐 소년원에 갔다 왔던 사람, 그러니까요. 뭐 집단 강간에 뭐 공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미국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배우들과 지금 여기 말한 리박 세력과 연결이 돼요. 아, 네. 그 원천 정보를 연결이- 제공하는 세력으로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자금줄로 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여태까지 이제 나온 게 하와이에 있다는 부동산 재벌 애니 첸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까지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방산기업, 방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평화가 오면 무기를 못 파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뒤에서 돕고 뭐 이런 데는 설이 있는데 설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모스탄이 그럼 한국에 올 때 그 돈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 서울시장이 네. 그때 막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난리 났었잖아요. 서울시 행사에 공식 초청을 한 거예요. 모스탄. 그러니까요. 기조 발제자로.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 보도를 했나 아니면 어디서 얘기를 했나 SNS 얘기를 했나? 그때. 레블쇼에서 아마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어.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맞아요. 난리가 기사 난 나고.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건데 소년 이재명 뭐 소년원간 이재명 소년 이재명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 그거는 2021년도 선거 때도 나왔던 얘기고 아, 이미 지지난 선거 때도 강용석이 그 주장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갖고 최근에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어떻게 나왔어요? 벌금 1,000만 원 나왔어요. 야, 완벽하게 패소했구나. 네.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약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죠. 그럼 강용석은 그걸로 돈을 얼마 벌었을까요? 그때 그 유튜브를 그러니까. 하면서.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1,000만 원 벌금 나오면 이 사람 더 좋아요. 맞아. 우리 이거 벌금 내야 되니까 돈 좀 보태주세요 하면 몇 억 모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는 이번에 실형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도 아니고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죠. 허위 조작이죠. 허위 조작 정보인데. 100%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천억 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벌금 1,000만 원 하면 누가 무서워합니까 맞아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 식으로 보면 자기네들이 하는 걸로 따지면 불순분자들이 너무 많구만. 이거 반국가 세력들 다 척결해야 되겠는데. 아니 그렇게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그런 망상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계엄 선포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들 하고 다니면서.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해외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부에 조금 어두울 수도 있거든요. 또 외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 교민들끼리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라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좀 교민 사회가 달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자체가 우리가 권위주의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좀 더 선진국처럼 되길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고 교민 사회가 그걸 지지하거나 응원해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민 사회도 쫙 갈라져 버렸고 교민 사회에서 오히려 자금줄 역할들을 한다거나 오히려 한국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미국으로 옮겨가거나 이런 역할들을 교민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교민 사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불법 정보들이나 이런 거 허위 조작 정보들을 어떻게 해서든 차단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우리 외교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니 그러면 한 칸 더 나가서 여쭤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혁명 운운하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을 했었는데 그런 정보의 원천 제공 역시 그런 세력들의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X에 올린 게 그러니까 SNS에 올린 게 그 네. 정보가 정확히 말하는 그 모스탄 세력이죠. 정확히는 모스탄 윗단계에 있는 사람이 고든창이라는 미국 고든창이죠. 변호사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든창이 거기 답글을 답니다. 감사하다고. 그렇죠. 트럼프의 그 글에 감사하다는데 얘들은 지금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치. 트럼프가 트럼프한테. 얘들 말을 믿겠습니까? CIA나 이런 공적 조직의 정보를 믿겠습니까? 트럼프는 그거를 던져놓고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국면을 끌고 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사꾼의 입장에서 네. 미끼를 던진 건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극우 애들이 트럼프가 중국에 뭐 연결돼 있다 이런 식으로 좌파라고 예, 그러던데. 이제 트럼프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좌파래요. 실시에 좌파라고 트럼프. 난리 아니 났어. 정말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 봉규 선배가 이제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캄보디아 ODA 사업 관련 취재도 이어오고 계신데 그 한학자 총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출석하라고 했더니 아프다. 불출석 사유로 내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심장 관련된 시술도 아산병원에서 받았다. 네. 퇴원은 했지만 월요일에 못 나간다 이러는데. 저 이거 네. 신이잖아요, 한학자 씨는. 네. 신이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아프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통일교인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맞아요. 신이라면서요. 거의 허경영 수준이죠. 거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허경영도 지금 감옥에 있죠.
감옥에 그런 있죠.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허경영 그럼 축지법 같은 걸로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계속 거기 있잖아요. 공중부양도 하실 수 있고. 지금 시술 때문에 못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 8일날 또 월요일날 못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유를 제시했냐면은 우리 남편 그 문선명 전 총재 하필 서거 13주년이 월요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뭐 이건 뭐 일견 뭐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뭐라고 했냐? 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나오세요라고 했던 것이고 결국은 네가 아무리 전관 변호사 써가지고 서면 조사 받고 싶어하고 방문 조사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대로는 안 된다. 무조건 나와라 이런 신호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와야죠. 아 참. 근데 그 안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뭐 뜨르르한 변호사들이 법률 지원 해줬다잖아요. 가가지고 앞에서 시위하라고 압박을 가하라고. 그래서 지금 특검 사무실 앞에 광화문 있는데 5,000명씩 집회 신고 다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통일교인들이 지금 네, 하려고. 통일교인들이 하려고. 네. 진짜. 우리 참 어머님이 감히 우리 참 어머님을 건드려가지고 네. 어찌 감히 특검이 어머님을 앞에다 모셔다 놓고 조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좀 용납이 안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어머니가 문제지. 참 어머님을 모시는 신도들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참 구차해요. 이 참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문선명 총재가 일종의 메시아 같은 존재였잖아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네. 참 어머님도 그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메시아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뭐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하는 뭐 의혹을 받고 대통령 영부인한테 뭐 무슨 명품백을 건네도록 뭐 자금을 줬니 뭐 국회의원이 찾아왔더니 뭐 절을 받고 뭐 쇼핑백을 줬니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가 통일교 진짜 잘 믿는 신도들 입장에서 볼 때도 아마 믿기 어려운 얘기이자 참 참담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참 어머님이 또 심장 수술을 받으셨다고 시술. 하면 심장 시술, 수술 아니고 뭐 스텐트 시술. 같은 네. 시술이겠죠. 그러니까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면 네. 더 신도들한테 볼 면목이 없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하시지 말길 바래요. 정말 강제 저는. 구인합니까? 계속 조사를 네? 거부하면? 당연히 체포영장 해서 네. 해야겠죠. 안 근데 나온다고 이거는 한다면은. 그러면은 네. 또 그러면 또 심각해지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또 예. 우리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했던 행태랑 똑같은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분이요? 굉장히 걱정돼요. 근데 이 패턴을 보시면 서희건설 이봉건 회장이랑 똑같아요. 서희건설 비슷하네. 회장도 이런 심장 시술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관 변호사를 쓰면 이렇게 그 코치를 해주는 겁니다. 코치를 해서 지병을 만들어서 지평을 일단은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지금 뭐겠어요? 깜빡하는 거죠. 구속이잖아요. 네. 불구속 수사를 받고 싶고 불구속 재판을 받고 싶은데 이 정도 사건이면 아마 한 10억 이상 될 거예요. 수임료가? 그냥 착수금. 그러게 착수금이. 검찰 단계에서 그리고 맞아요. 성공 보수가 있을 거예요. 막으면 그게 한 30억 뭐 이렇게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신이라고 하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신이 왜 돈을 있습니까? 신인데 따야죠 그러니까 돈을. 신이 우리가 시술도 받고. 영화 보면 그 신은 막 따잖아요. 돈을 네. 막. 이러. 그러니까 빵 하나로 막 5천 명씩 먹이고 이럴 수 있어야 정치자 메시아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도박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돈을 빼돌려서 세탁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거기서 라스베가스 호텔 자체가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호텔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취재를 저희 뉴스타파에서 저녁 쓰기가 좀 하다가 했었는데 네. 오랫동안 했었는데 왜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안 나가니까 그렇죠. 나와가지고 사정을 알 수 없으니.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보도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차라리 여태까지 우리가 세탁이나. 종교를 안 건드리다가 이번에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랄지 그렇습니다. 김장한 목사 제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부 문건을 본 적이 있는데 내부 네, 문건이요? 지금 이영훈 네. 담임 목사 체제에서 내부 문건이 국정원 그 비밀 문건이랑 양식이 똑같습니다. 진짜예요? 그래갖고 내부의 신도 동향이랄지 중점 관찰 대상들에 대한 미치겠다. 조난 파일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받았고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네. 굉장히 그 무서운 조직입니다. 교회 안이. 통일교도 수사하시면서 수사가 아니죠. 취재하시면 사실상 취재를 빙자한 수사. 그죠. 아니 통일교가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고 또 아들은 또 소총을 막 숭배하면서 막 그 백악관 영상- 아니죠. 거기 난입할 때 그 사람도 같이 아들이 갔었다는 너무 거 아니에요. 많아요. 아들이 16명. 많아서 아들이 그 한 중에 한 20명 될 거예요. 명이라서. 예. 제대로 이번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 이번에 아닙니까? 한학자 총재는 들어가시면
JM에서 정명석이랑 좀 이렇게 한번 미팅을 시킨다든지 JM에서 정명석도 본인이 신이라고 하고 맞아요. 신끼리 좀 대결을 한번 하시면 근데 제대로- 정명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번에 용콜 걸렸잖아요. 여러 그렇죠. 가지로. 네.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 힘이 굉장히 큰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맞아. 사실은 그 메이플이란 피해자가 가장 먼저 인터뷰한 건 제가 JTBC 있었을 때 저희 탐사팀이랑 제일 먼저 네, 한 게 맞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제작 중이었고 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메이플 쪽에서는 가장 걱정한 게 뭐냐면 체포도 안 하고 구속도 안 한다. 아, 보복할 수 있으니까. 성폭행 증거 녹음 파일까지 줬는데도 금산 경찰서에서 덮는다라는 아, 게 금산 있어갖고 저희가 위험이 한 엄청났다. 3주간 집중 보도를 해서 네. 구속영장 구속을 시킵니다. 어.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었는데 하여튼 JMS는 작은 데잖아요. 통일교에 비하면. 그쵸. 네, 굉장히 작은 데인데 또 여기는 불구하고 진짜. 그런 곳곳에 검사, 뭐 국정원 직원이 있고 신도중에 이랬는데 통일교는 솔직히 얼마나 맞아요. 많겠습니까? 통일교는 언론도 갖고 있잖아요. 언론도 세계일보인가? 네. 언론도 갖고 있고 그 세계일보 네. 빌딩이 여의도 그 현대백화점 그 건물 있죠. 네. 새로 생긴 더현대? 네. 네. 그거 세계일보 거잖아요. 아, 그 빨간 거 두 개요? 그 옆에 아니 그 아, 더현대백화점 그 옆에 있는 그 아, 진짜. 고층 건물이 네. 제가 가봤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엄청 돈도 막 정말 많고 언론도 맞아요. 갖고 있고 네. 모든 곳에 이제 마술을 안 뻗친 곳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 그러니까 특검도 이거 아마 공소유지하고 나중에 재판까지 하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대단하긴 대단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종교에 제대로 손을 해야 돼요. 댔다. 문을 열었기 예. 때문에 근데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신교도 지금 뭐 손현보 목사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지금 개신교계를 뭔가 사회적으로 그 불법 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가서 수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근데 개신교는 그나마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선을 긋은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일보 안에서도 통일교 신자와 그렇지 않은 비신자들이 구분돼요. 아, 구분되고 안에서 편집국이든 아니면 위에 간부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아. 비신자하고 신자까지끼리는 서로 이렇게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통일교는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었는데 네. 지금 통일교가 이렇게 확 압수수색당하고 이러면서 확 바깥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일교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아마 통일교 안쪽에서 굉장히 강한 힘이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 사회 뭐 어느 사회다 마찬가지지만 종교를 건들기는 원래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힘든데 뭐 신천지도 건드렸더니 그 난리를 치고 세계로도 뭐 코로나 때 예배 못 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거가 돼버린 것처럼 하고 통일교도 이러면 완전히 이제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네.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수사예요.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가 진짜 조사를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다가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일들을 우리가 볼 네.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저는 수사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통일교가 이제 그 정관 그 로비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불씨를 당긴 역할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사실은 그래도 이색적으로 특검의 브리핑을 봤던 거는 김영근 특검보가 이제 브리핑 때 앞에 서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 결국은 이제 그 정관 선임으로 매를 번치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특검 스스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의 욕심과는 달리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며칠간의 언론 보도 내용을 잘 살피고 있습니다. 우려와 지적들을 잘 새겨서 각별히 유념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아 모든 면에서 더욱 완벽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반성을 함에 굉장히 동의를 했고 나아가서 한학자 총재가 구속영장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 아산병원은 네. 왜 자꾸 김건희 씨랑도 엮이고 한학자 씨랑도 엮이고 좀 그래요? 그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데 약간 좀 스크래치 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거기 뭐 의사분이 거론이 되는 분이 있어요. 간부급. 아, 고위 그렇군요. 간부급 의사분이 있는데 예전에 태광 이호진 회장 병 보석으로 나올 때도 그분이 진단서 써줬고 써줬는데 뭐 태광 이호진 회장이 갑자기 룸사롱 가고 뭐 술 먹고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다시 재구속됐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담당 그 주치의가 맞더라고요. 김건희가 갔을 때. 네, 같은 김건희- 인물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보니까 그 김건희가 승합차에서 내려서 맞이하는 의사가 그때 그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분이 계속 그런 거 같아요. 파워가 있네. 예.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에서 되면 병원도 압수수색 당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문제 되겠죠. 잘 가려서 처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강미정 대변인이 이제 사퇴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의 그런 불충했던 대처 같은 것들 지적하고 나왔는데 이 와중에 또 이제 그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수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서 일부 발언이 구설에 올랐는데 우리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그렇잖아요. 여러 차례 받아가지고. 할 건 또 하셔야 되니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조국혁신당에 계신 분하고 한참 이 얘기를 듣기도 하고 네. 처음 사건의 발단부터 지금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얘기까지 쭉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무에 대한 유무에 대한 판단, 뭐 그 사건 전개에 관한 판단은 안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거예요. 정당이라는 게 사회의 여러 갈등 요인들을 정당 안에서 녹여내서 계속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 그 일종의 결사체잖아요. 근데 당 안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 해가지고 밖으로 막 표출이 되고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다. 사건 당연하죠. 처리가 네. 사람이 잘했다 안 했다 문제를 떠나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거기에 최강욱 의원이 이제 거기다 말을 얹어버렸잖아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얹는 바람에 이제 얘기가 좀 더 커졌는데요. 전 맥락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당은 막 시끄러운데 당 자체가 이거 하나로 당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모습들을 비판하려고 말은 꺼냈으나 단어나 표현에 일부 부적절함이 있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최강욱 의원은 좀 계속 주의해야 돼요. 너무 직설적이고 얘기들 너무 편하게 이렇게 막 던지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음권 정지 징계 6개월 받은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정치 계속 할 분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런 이 설화 휘말리면은요 정치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정치는 말로 하는 거니까요. 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최강욱 그러니까 그 전 아는데. 의원 같은 최강욱 경우에 아마 그 의원에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조국혁신당 문제하고 최강욱 네. 의원하고 같이 결합해서 그런데 뭐 최강욱 거예요. 의원은 민주당인데. 아니 최강욱 의원이 네. 조국혁신당 내부 얘기를 그러니까, 하다가 네. 지금 오히려 조국혁신당 문제가 덮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국 그 혁신정책연구원 원장 전 대표죠. 이분이 어쨌든 간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향후 수습을 어쨌든 간에 온전하게 잘 해내는 길이 나가신 강미정 전 대변인을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 드리길 바라면서